안녕하세요. 금인 아침마입니다. 오늘 채무자분이 이런 문의를 주시네요. 내가 몇 달 뒤에 주택을 하나 구입하려고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대출이 좀 고금리 대출이 많아서 통대환도 해야 되겠고, 그런데 이 통대환을 먼저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주택을 구입하고 나서 통대환을 하는 게 좋은지, 어떤 걸 먼저 하는 게 좋은지 이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가지고 일단 이분의 자격사항부터 좀 몇 가지 여쭤봤습니다. 현재 직장 다니시고 4대 보험 되시고 7년 정도 근무에 연봉은 약 5,400만 원, 은행에 대출이 1,130, 캐피탈에 890, 카드론으로 1,070만 원, 저축은행 2,360, 또 다른 저축은행에 1,240, 이렇게 해서 총 6,690만 원을 이용하고 계셨어요. 이분의 신용점수는 나이스 747점, K12 628점. 과거에 대출이나 신용카드 이런 거 이용하면서 연체하신 적 전혀 없고, 개인회생, 신용회복 이런 신용이 문제된 적도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가지고 있는 부채 내역을 한번 볼게요. 저금리 대출이라고는 꼴랑 은행에 1,130만 원, 연봉이 5,400인데 저금리 대출 비중이 굉장히 낮죠? 거기에 반대로 이금융권, 캐피탈, 카드론, 저축은행 고금리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은 통대환을 진행하는 것은 제가 봐도 당연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통대환을 먼저 진행했을 때를 예상을 해볼게요. 자, 통대환이 뭐죠? 기존에 있는 대출금 다 상환해서 그리고 나서 은행에서부터 저금리로 다시 대출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연봉이 5,400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아무리 많이 나와봐야 연봉만큼 나옵니다. 그러면 은행 한 건으로 한 건이 가능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이제 연봉보다 부채가 더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이제 이금융권, 보통 일반적으로 저축은행을 많이 이용하는데 저축은행 한 건이 되게 되죠. 자, 그러면 이것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대출 건수 지금 몇 건이에요? 하나, 둘, 셋, 넷, 5건이에요. 그런데 통대환을 하게 되면은 은행에 한 건, 저축은행 한 건, 2건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대출 건수가 무려 3건이나, 그것도 이금융권 3건이나 줄어들게 돼요. 그럼 이 신용 점수가 어떻게 될까요? 말할 것도 없이 올라가죠. 상승하게 되죠. 이게 이제 주택을 구입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느냐. 이분이 주담대를 이제 이용하실 거 아닙니까? 주담대를 받게 되는데. 자, 그래요. DSR은 충족된다고 봐요. 대출금은 통대를 하든 안 하든 나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대출 금액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죠? 바로 금리잖아요. 금리, 이자. 이자가 몇 프로나 적용되느냐. 이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자가 보통 어떻게 형성이 많이 되죠? 신용점수에 많이 적용이 되죠. 신용점수가 낮냐 높냐에 따라서 금리가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100% 신용점수에 따라서 변동이 생깁니다. 이 말씀은 드리기는 어렵지만 거의 대부분 신용점수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의 신용점수로 만약에 주담대 이자가 적용이 됐다. 그럼 누가 봐도 높게 형성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보다 더 신용점수가 높게 형성이 돼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주담대는 이자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 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대출이 고금리 위주로 내용이 좀 안 좋아서 신용점수가 낮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통대환을 이용해가지고 저금리로 대환을 해서 신용점수 올리고 나서 주담대를 이용하는 것이 낮은 이자가 적용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반대로 내가 주택을 먼저 구입을 하게 됐어. 일단은 지금까지 나는 대출금은 아무런 문제 없이, 그러니까 고금리 대출이 좀 많이 있더라도 건수도 있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내 소득으로 월 납입 금액을 내는 데는 아무런 무리가 없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주담대가 플러스 되는 거예요. 플러스. 주담대가 플러스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월 납입 금액은 더 많아질 거 아닙니까? 이자가 더 올라간 것은 둘째 치고
그건 이제 둘째 치고, 주담대를 받으면 최소한 이자, 안 그러면 원금 이자 같이 내야 돼. 그럼 지금 납입하는 금액보다 월 납입 금액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소득은 정해져 있는데 납입 금액은 이제 더 많아졌어. 그러다 보니까 생활이 힘들어져. 그래서 그때 가서 안 되겠다. 이거 통대안 해가지고 이거 좀 이렇게 저금리로 최대한 대안을 해야겠다. 라고 해서 그때 가서 통대안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다. 그러면 과연 통대안이 진행이 될까요? 아니요,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자, 주담대. 주담대 해가지고 1, 2천, 2, 3천 이렇게 몇 천만 원 이용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못해도 1억 이상 몇 억씩 이용하게 되잖아요. 주담대로 몇 억이나 되는 대출이 발생이 돼버려. 대출이 추가로. 그러면 이 주담대는 DSR에 포함이 안 되나요? 당연히 DSR에 포함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득 대비 이 주담대, 일반 신용대출 해가지고 DSR 초과야. 이래서 통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 있어.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기존에 있는 대출들을 저금리로 대안을 하거나 아니면 채무 통합을 해가지고 지금의 상황보다 훨씬 더 나은 상황으로 바꿔놔야 된다는 거예요. 신용점수도 올려놓고 월 납입 금액도 줄여놓고 이렇게 하고 나서 주담대를 이용을 하셔야지 나중에 납입 금액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고 신용이 좋아져서 주담대 이자도 조금이라도 더 낮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